안녕하세요. 뒷 배경이 이제 가을이네요. 가을. 근데 지금 겨울 같은데 오늘은. 날씨는 겨울. 예. 그 겨울 하면 뭐 몸이 추워지고 무슨 사랑의 계절 을 떠나서 건강 검진이 좀 늘어나는 그런 계절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또 저희 병원이 판교 근처인데 거기에 큰 기업들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검진 받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병원을 많이 찾곤 하시죠. 네. 오늘 주제는요. 혈뇨. 그러니까 소변에서 피가 보여요, 피가 나와요. 이제 이런 분들의 고민을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랜드비뇨학과의 정석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그랜드비뇨기과 정석현 원장입니다. 제가 결석 강의를 한번 했었고 결석 내시경 수술 어렵지 않아요에 이어서 오늘 혈뇨를 좀 맡게 되었는데 혈뇨는 기존의 비욘디에서 여러 저명한 선생님들의 심도 있는 강의가 이루어진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은 결석에서 어떤 지켜봐도 되는 혈뇨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혈뇨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이제 오늘 토론해보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사실 혈뇨는 환자분들이 많이 좀 의아하긴 하죠. 눈으로 보았을 때만 피가 보이면 무서워서 오시지만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혈뇨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 좀 간과하시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좀 끔찍한 어떤 결과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비뇨기과 의사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소변 검사를 제대로 잘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인데 우리가 결과를 해석하다 보면 뭐 염증이 좀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그 소변 검사에서 상피세포가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제대로 적합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겠다.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오늘 혈뇨, 소변에서 피가 나옵니다. 거의 뭐 요로결석의 대가시고 뭐 혈뇨하면 뭐 저희 병원에서는 비뇨기 암도 담당하시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혈뇨에 대한 밀도 있는 확실한 그런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뇨는 이제 소변을 만드는 신장과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이 있고요. 신장과 방광을 연결하는 가느다란 요관, 여기에서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여성분들은 요도가 짧고 넓어서 요도에 어떤 병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남성분들은 이제 방광 밑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압박감, 뭐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구조에서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를 보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검진에 의해서 추적 검사로 지켜봐야 되는 혈뇨인지,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혈뇨인지를 감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황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혈뇨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혈뇨로 왔어요 하면은 저희가 다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검진 결과인가요? 아니면 눈에 보였나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검진 결과로 하면은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색깔이 붉게 나와서 놀래서 오는 경우도 있고, 소변색이 혈뇨인지 아닌지 색깔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주황색이나 갈색빛 이렇게 보이면 이게 내가 좀 탈수가 돼서 그런 건지 혈뇨인지 감별이 안 돼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혈뇨의 정의는 우리가 고배울 현미경으로 봤었을 때 적혈구들이 여러 개 보이는 경우, 적혈구가 꽉 찼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일 정도. 그래서 혈뇨가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제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색깔이 이렇게 노랗게 보였을 때도 혈뇨가 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세 현미경적 혈뇨가 가장 이제 검진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데요. 무증상 미세 현미경적 혈뇨는 고배울 시야에서 적어도 적혈구가 3개 이상이 보일 때 관찰되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거 검진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어떤 곳은 하나에서 2개 이상, 어떤 곳은 하나에서 4개까지도 정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는 이렇게 적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검진으로 스틱 검사, 소변 검사를 해서 혈뇨나 단백뇨 이런 걸로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검사 이상이 나오면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오라고, 이제 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서 혈뇨가 나온 친구들도 막상 저희가 이제 현미경으로 봤었을 때 음성으로 적혈구는 검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혈뇨라는 것은 딥스틱 검사에서는 확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현미경 소변 검사로 적혈구들이 이렇게 관찰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진정한 혈뇨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유관적 혈뇨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노란색과 본인이 이렇게 붉게 프레시하게 나오는 것. 그리고 혈뇨가 나와서 다음날 아침에 소변을 참고 오면은 약간 이렇게 탁한 색으로 나오는데 요 두 가지 경우를 이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런 적혈구들이 꽉, 그리고 현미경으로 봤었을 때 이미 슬라이드에 붉은빛이 돌거나 적혈구들이 겹겹이 쌓이게 되면은 아예 이렇게 붉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뇨가 있을 때 저희가 하는 몇 가지 검사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경우는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어떤 결석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혈뇨가 있는데 어떤 통증, 옆구리, 그다음에 뭐 배뇨통이라든지 어떤 게 있는 경우에 촬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소변 여기 보면은 신장 음영이 살짝 보이고 우측과 좌측, 여기 보면은 방광 음영이 보이는데 여기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를 보고요. 옆에 분은 이제 결석으로 오신 분인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신장에도 돌이 있고 요관에도 아주 큰 돌이 있고, 이분은 남성분인데 방광 밑에 전립선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위는 아니지만은 이런 이제 전립선 석회질도 관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친구의 어머니께서 그때 정 원장님이 이제 요로결석 수술해 주신 이제 어른이신인데, 그분도 건강검진을 하면 매번 혈뇨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 되게 신기했던 게 결석이 그렇게 큰데 초음파에서도 걸러지지 않았고. 네네. 그러니까 저런 엑스레이, 우리가 KUB라고 하는 사진만 한번 확인했으면 요로결석을 확진을 빨리 했을 텐데 네네. 한 2, 3년 혈뇨가 보인다고 하고 한번 병원에 모시고 와봐 했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요로결석 나왔단 말입니다.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2, 3년 동안 혈뇨 보였을 때는 안 아프셨는데 우리 병원에 왔다 가자마자 통증이 발생하시고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그렇죠. 진단만 해드렸는데, 그래서 막 체외 충격파도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 막 체외 충격 하시다가 결국 정 원장님이 네네. 돌 수술하셨던 그런. 원래 자기 질환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증상이 있는데 진단이 나고 확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결석을 이렇게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는데 요즘 검진 기간에는 초음파 검사까지, 소변 검사와 초음파 검사는 하는데 KUB 엑스레이를 찍질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검진했었을 때 찍었을 때 돌이 이렇게 확연하게 저명하게 보이는, 아까 원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케이스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완하는 검사는 초음파입니다. 개인 의원에서 누구나 다 쉽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오른쪽 좌우 신장의 모양이 조금 다른데요. 간 아래쪽에 이렇게 신장의 우측, 신장의 위쪽, 중간 아래쪽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정상 소견이고, 좌측은 뭔가에서 막혀서 이렇게 수신증이 생겼다. 알고 보니까 이제 결석을 진단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혈뇨의 원인을 감별할 때 결석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광 초음파인데 피부 하복부 근육 요 테두리가 방광이고 까만 게 소변입니다. 그래서 방광 안에도 어떤 혹이 있는지, 모든 혹이 다 보이는 거는 아닌데 이제 소변이 꽉 차서 방광이 펴질 때 어떤 이제 3, 4mm 정도 이상에 있는 것들은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남성분들은 이제 방광 밑에 전립선 쪽에 어떤 문제가 방광 초음파를 봐서 어떤 이상이 보일 때 전립선 쪽으로 혈뇨를 위해서 검사를 간혹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요로결석이 제 주 진료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정 원장님 기억나세요? 왜 그 남자 환자분이 혈뇨 환자분이셨는데 그분은 본인이 암일 거라고 생각하고 오신 분이에요. 맞죠. 근데 초음파를 봤더니 저 진짜 그분도 왼쪽 저렇게 부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우리 의사들은 저 정도 부으면 너무 아파할 것 같은데 그분은 안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럴 맞아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석의 모든 환자들이 혈뇨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통계적으로는 5에서 10% 정도는 현미경적 혈뇨가 없는데 CT를 찍었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혈뇨에 대해서 유관적 혈뇨, 무통성 혈뇨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시험에 항상 페인리스 그로스 헤마츄리아, 그렇죠. 60세 흡연 뭐 이러면은 방광 내 종물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결석 통증은 환자의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증상 이 정도는 내가 늘상 아파왔던 분들은 결국 저 위치에 저 정도의 수신증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은 참고는 하지만 믿지 마세요. 하지만 아프다고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세요. 그것만 잡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의원에서 시행할 수 없는 검사죠. 이제 CT.
CT는 저희가 이제 앞에 검사들을 해서 어떤 원인이 정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원인에 대해서 의심하는 질환이 있어서 어떤 곳에 포커스를 가지고 신장에 혹이 나왔는데 이 신장의 혹을 초음파로 감별이 안 되거나 아니면은 뭐 돌이 있는데 어떻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치료 방법의 범위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신증이 있고 이런 수신증이 있는 밑에 이렇게 어떤 혹이 보였던 환자의 CT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요로결석 사진이고 신장의 초음파를 봤었을 때 이런 혹이 있어서 CT를 찍었던 환자들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CT를 찍어서 오면은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하고 어떤 이제 의뢰나든지 저희 병원에서 좀 경과 봐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 사실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뭐 엑스레이 사진과 초음파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도구가 되긴 하지만 뭔가 의심이 있을 때 종결자 역할하는 건 어쨌든 신장과 요관 레벨에서는 어쨌든 CT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방광 제외하고. 그렇죠. 네. 요도와 방광 레벨에서는 물론 내시경이겠지만 네네. 그냥 CT를 꼭 이거 권유하고 확인해야 될 무렵에는 꼭 검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네네. 정원장님 어떨 때 한번 확실하게 이번 해보자라고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위험군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네. 나타나 있는 겁니다. 적시의 질문을 마치 맞춘 것 같이 예상하시는데. 맞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혈뇨의 정의와 위험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리거너시 리스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암의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혈뇨도 결석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이 늦춰지고 치료를 늦게 한다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만은 어떤 종양의 시작점인 포인트를 늦게 진단하거나 하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분류로 나타낸 건데요. 일단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50세 미만의 여성분들, 비흡연자, 그리고 화면에서 적혈구수가 3개에서 한 10개 정도 보이고 첫 혈뇨 뭐 이런 경우에는 침습적 검사 CT라든지 내시경 같은 거는 바로 처음부터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위험과 고위험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50세 이상의 여성 또는 35세 이상의 남성 흡연력 항상 들어가죠. 그리고 반복적 미세혈뇨 혹은 현미경상 고배율상 11개에서 25개 정도의 혈뇨를 보이는 경우에는 초음파를 검사를 하고 초음파상 정상이 보여도 CT를 추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음파에서 CT상에서 뭔가가 보이진 않더라도 방광경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박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 중에 언제 때 CT를 하느냐? 고위험군이죠. 60세 이상의 남성 혈뇨도 많고요. 반복적이고 유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도. 환자분들이 소변에서 피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첫 번째 혈뇨였나요? 아니면은 2, 3개월에도 이렇게 난 적이 있었는데 괜찮다. 그런데 초음파를 봐서 혹이 이제 한 2cm 정도가 나오면은 이거는 2, 3개월 전에 있는 혹이 아니라 다시 환자한테 되물어보면 사실 1년 전에도 간간히 나왔는데 병원에 오려고 했는데 혈뇨가 멈춰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이렇게 키워서 오는 분들 있죠. 그래서 그 나이 때에서는 질환에 대해서 이런 신호는 좀 정밀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CT와 방광경 검사를 모두 CT가 정상이어도 방광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많은 경험과 통계를 통해서 이제 뭐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을 나누긴 했는데 또 저희가 좀 약간 특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4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방광암 진단받고 이제 수술 받고 오신 분이라든지 네. 제 그 지인 중에 40세, 38세 남자 부산. 부산에서 오신 분도 그랬고 그래서 그러니까 혈뇨가 반복적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CT와 내시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진료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혈뇨가 보인다 하더라도 암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늘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의심이 된다면 정말 검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긴장하는 이유도 다른 질환보다 유독 혈뇨로 왔어요 할 때 긴장하는 이유는 암에 대한 리스크를 간과하거나 저희가 좀 놓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조금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AUA 가이드라인 저희가 이제 지표로 많이 삼고 있는 이 CT에 대한 내용인데요. CT는 여전히 요로상피암을 감별하는데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이고 고위험군에서는 1차 선택이라고 했고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CT를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의뢰를 하니까 신장 방광 초음파는
민감도는 조금 낮습니다. CT에 비해서. 하지만 저위험 환자라든지 임신부나 신기능 저하 환자들한테는 어떤 특별하게 환자에게 부담 없이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검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T와 함께 방광경 검사는 단일 에피소드에 미세 혈뇨만 있는 50세 미만의 여성인 경우나 특별한 리스크가 없는 일회성 이런 분들한테는 생략할 수 있는데 이제 35세 이상 남성, 50세 이상의 여성, 이제 반복적인 그리고 유관적 혈뇨. 이제 유관적 혈뇨는 요로 감염이 감별이 된 상태에서는 방광경을 해주는 게 좋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 이제 좀 몇 년 된 것 같은데 한 번 혈뇨도 의미 있는 혈뇨라고 이제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희가 진료 현실에서는 경험상 한번 재반복 검사를 잘 한번 해보긴 해보거든요. 거기에서 의미 있는 혈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 고민을 하죠. 그렇죠. 근데 예, 한번 근데 원장님 저희가 이제 요 얘기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우주나무님 님께서 약간 소변이 주황색 느낌인데 그러니까 우리 왜 아까 전에 왜 딱 보면 중간에 호박 색깔 뭐 그 정도 되나 봐요. 네네. 이것도 혈뇨로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소변이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첫 마디를 던지고 저희 보고 이제 맞춰 닭하게 나오나요? 냄새 나나요? 색깔이 붓나요? 그러면은 갈색인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느낌이 이상하다. 색깔 이게 주황색 느낌인데 저게 이제 물을 많이 안 마시고 탈수가 된 분들이 땀을 많이 흘렸을 때도 저런 색깔로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어떤 혈뇨가 조금 있었는데 그 침전물 혈전 덩어리가 노란색 소변과 만나서 갈색.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화해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관상가가 아닌 이상 소변의 색깔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당장 소변 검사 한번 해보시자고 해서 현미경으로 보고 화면으로 아까 적혈구가 있는지 정상인지를 보여드립니다. 맞아요. 소변 검사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두 번째는 제가 좀 답을 드릴게요. 네. 맨 위에 보면 봉골레 불당님께서 그러니까 젊은 남자 환자분이시고 운동을 세게 하면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 사실 저희 병원에 좀 유명한 개그맨 운동 좋아하는 개그맨 오셨잖아요. 그분도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네. 그런 질환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고 요즘 근육 운동은 자제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통증 그렇게 없죠. 그런데 색깔이 좋아지는 듯 안 좋아지는 듯 뭐 운동 후 혈뇨와 무슨 구분할 수 이거는요. 횡문근 융해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급성 신장부전으로 갈 수 있는 너무나 중대한 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혈뇨가 보인다면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는 정말 필수입니다. 혈액 검사에서 우리가 무슨 뭐 소듐 포타슘의 레벨도 체크하고 신장 기능 부전이 있는지도 체크를 하고 이제 뭐 이제 우리 근육이 파괴될 때 뭐 CPK 이런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혈액감 수치에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소변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지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이거 운동 정말 자제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운동성 혈뇨도 이제 중요한데 이제 운동성 혈뇨에서 가장 감별해야 될 게 이런 횡문근 융해증 같은 중대 질환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데 이제 운동을 안 하던 운동을 평소에 많이 했었을 때 피로감에 의해서 출혈성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왔었을 때도 혈뇨가 나오기 때문에 운동 후에 혈뇨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결석이 있었던 환자들이 운동량을 늘렸을 때 그 결석의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결석이 이동하면서 또 혈뇨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가 난다고 다 놀랄 건 없고요. 방금 말한 그 질환, 그 질환만 조금 우리가 유의 있게 보고 저희도 이제 그 질환이 맞는지에 대해서 항상 체크를 해보는 그럼요. 거죠. 정답은 네. 이겁니다. 운동 후 혈뇨와 질환으로 인한 혈뇨를 구분한다. 예,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원장님 한 분만 더 할게요. 두 분 더 해야겠네요. 아야네님. 요로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데 다시 피가 나온답니다. 옆구리 통증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돌에 대해서 혈뇨가 있었을 때 가장 지난 두 번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식습관대로 가고 결국 그 돌이 이동을 해서 하강을 해서 증상이 있을 때는 아주 고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검사나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데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 결석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되고 아예 그냥 넉넉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여름이나 어떤 식습관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제 6개월이나 1년에 검진할 때마다 결석이 하나였는데 2개가 됐다. 오른쪽에만 있었는데 왼쪽에 있다. 기존에 있던 게 커졌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사나 혹시나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몇 년째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크기로 간다. 그러면은 경과를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었던 지금 말한 질문이 2년 전 버전인지 최근 버전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는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이제 좀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요로 결석에 의한 혈뇨라면 사실 증상이 없다면 두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요로 결석 이외에 달리 또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는 거는 도움이 되겠다. 네. 미나미야님께서 소변에서 거품이 나와요. 많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극심할 때요. 어떤 관련이 있죠? 이건 제가 좀 얘기했는데 네. 사실 소변에서 거품이 나온다고 말하면 우리가 뭐 혈뇨에 대한 고민도 있고 동시에 단백뇨에 대한 고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콩팥,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습니까를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소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일반 뭐 딥스틱이라고 해서 스틱 검사로 해서 보는 거에도 단백뇨를 확인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소변에서 마이크로 알부민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소변 검사를 한번 잘 해보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과민성 방광 있는 환자분들이 소변 뇨속이 세서 팍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거품이 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소변 검사를 아까 전에 다룬 분처럼 잘 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키가 큰 남성분이 낙차폭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단백뇨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도 간혹 거품이 많이 나오는 거 보고 머리를 극적일 때가 있다고. 근데 거품뇨는 어떤 아까 말했던 단백뇨만 아니면은 큰 문제는 있는 건 아니라서 크게 그렇죠. 뭐 네네. 이제 그래서 검사는 해봐야죠. 그렇죠. 단백뇨 앉아 나오는지. 계시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정 원장님이 키가 상당히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차가 있는 소변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긴 하죠. 자, 그리고 한 분만 더요. 오용도님, 오늘도 남편분과 대학병원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힘이 되네요. 자, 계속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혈뇨에 대해서 아까 이제 CT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 의뢰를 하는데 시경 검사가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아까 황 원장님이 아까 언급한 대로 상부 요관, 그러니까 신장과 요관의 어떤 병변은 알 수 있는데 방광에 있는 병변은 CT만으로는 감별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방광 안에 소변이 얼마 없을 때는 방광이 이렇게 콜랩스 좀 찌그러지고 있고 양이 얼마 없을 때는 주름이 많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주름과 주름 사이에 혹 같은 게 있는지를 감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어떤 방광에 혹이 진단이 되고 CT를 찍을 때는 어떤 암이 있고 그 암의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층까지 침범이 됐는지 어떤 스테이징을 할 때의 CT를 방광을 주로 보지 어떤 혈뇨의 원인으로 검사를 하지만은 대개는 우리가 수술하려고 잡은 환자 1cm 정도의 있는 혹이 있는 환자도 CT상에서 그렇게 컷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방광 안에 초음파를 봤었을 때 어떤 혹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방광벽이 조금 두꺼워져 있고 뭔가 우들투들한 부위가 보여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CT 내시경을 좀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방광안이 보이고 있고요. 연성 방광경은 환자분이 부담은 없지만은 화면이 조금 시야폭이 좀 좁아서 이렇게 움직임이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렇게 오돌토돌한 부위를 확인을 했고 그 부위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저게 뭐지? 어떤 조직 덩어리인가? 아니면은 결석 덩어리인가? 혹인가? 그런 거를 감별하기 위해서 지금 혹이 있는 부위까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어떤 유두상 파필러리 그로잉 매스가 이렇게 쭉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세히 보이지만은 초음파로 봤었을 때는 저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죠. CT상으로는 그렇죠. 더더욱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시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고 조직 검사를 했더니만 방광암이 나와서 수술하셨던 분입니다. 저 부위는 이제 방광의 엔터리어 월과 돔 쪽 이 부분. 그래서 정말 연성 방광경이 없으면은 경성으로는 놓치기에 아주 쉬운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관에도 혹이 아주 작은 경우에 그리고 요관 내에 어떤
침범 정도가 경한 경우에 작은 혹 같은 경우에는 CT상에서도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 혈뇨가 있을 때도 이제 요관경 검사라고 하는 내시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관을 보는 검사를 요관경, 방광을 보는 검사도 방광경 이렇게 하죠. 요관경도 연성과 경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봤고요. 여기 보면은 이 구멍은 이제 요관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신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나오는 곳입니다. 유도 가이드와이어를 넣어서 내시경이 갈 수 있게 이렇게 보고 요관구 쪽을 꺾어서 이렇게 해서 쑥 들어가면은 하부 요관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염수를 조금 쏘면은 이렇게 터널 같은 공간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병변에 혹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깨끗한 소변도 이런 부유물들은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쑥 진입을 해서 보고요. 보니까 이렇게 뭔가 붉은 병변이 보이고 출혈이 여기에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병변이 보이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꺾이는 부위가 있었고 이거를 다시 가이드와이어로 펴서 쭉 들어가 보니까 노란색. 이러면 이제 마음이 편하죠. 결석이구나. 그리고 결석에 넘어서 그 이상에도 다른 원인이 없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신장 안에 신우 부위와 신배 부위 이런 부위까지도 어떤 혹이 있는지를 보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결국은 신우신염 환자분이셨는데 왜 혈류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내시경을 봤더니 아까 봤던 요관구가 너무 그렇죠. 굵게 보여서 여기서 이제 블러드 제팅이라고 하는 그렇죠. 피가 뽕 뿜어져 일단 항생제를 충분히 쓰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내시경 봤을 때는 요관경 검사를 해주셨고 요관경에서 암처럼 암과 같은 어떤 병변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우리가 치료를 종료했던 경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관경 검사까지가 필요한 경우가 그때도 CT에서는 근데 이제 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독을 주셔서 저희가 엄청 긴장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관경 검사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간별에서 암에 대한 거를 감별할 수 없다 그러면 긴장하고 더 검사를 해야 되죠. 영상에서의 한계가 있으니까 주치 선생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검사 범위를 정하라는 판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뇨의 원인은 신장에서는 결석과 암, 어떤 질환과 염증, 요관에도 결석과 암, 그리고 호두깎이 증후군은 이제 왼쪽 신장에서 대동맥과 신장 정맥이 이렇게 가는데 상간동맥과 대동맥에 의해서 왼쪽 신장으로 가는 정맥이 탁 껴가지고 그게 이제 불규칙한 펄스를 일으킬 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젊고 마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서 오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이제 방광에는 방광염, 방광종양, 결석, 간질성 방광염도 혈뇨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여성의 요도의 카눈클, 요도 입구에 어떤 혹이 생겨서 혈뇨라기보다는 이제 닦을 때 피가 난다. 속옷에 앞에 자꾸 팬티에 피가 묻는다. 그리고 드물지만은 어떤 요도 결석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항문 질환이나 생리열로 여성분들은 오인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소변을 보고 닦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비대증이 있는 경우와 결석, 드물게 전립선염이나 전립선 수술하고 나서 소변은 잘 보는데 혈뇨가 나오는 분들도 혈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원인별로 해서 조금씩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방광염은 그냥 증상이죠. 유증상 혈뇨. 그러니까 빈뇨라든지 배뇨통. 보고 나서 잔뇨감이 있거나 하복부가 불편한데 지켜보면 되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다가 괜찮다 했는데 아침에 피가 나오면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죠. 그래서 피가 나서 왔다 하지만은 자세히 물어보면은 이제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검사를 해서 보면은 소변에서 이런 적혈구뿐만이 아니라 이런 백혈구까지 같이 보입니다. 이게 요로감염에 의한 거죠. 그래서 백혈구와 적혈구가 같이 보이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 소변 검사만으로도 혈뇨가 나오지만 염증 여부를 감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거는 결석입니다. 신장, 방광, 요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신장에서 결석이 잘 생기고 결석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검진할 때만 나오고요. 이 결석이 움직여서 어떤 변화 그리고 요로를 맞게 됐었을 때 증상이 있으면서 그의 증상과 동반된 혈뇨가 나옵니다. 왜 혈뇨가 나오냐면은 달려있다가 떨어져서 막혔는데 시간당 30에서 50cc 이상 소변이 만들어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돌 때문에 막혀서 못 내려가고
풍선같이 부풀게 되죠. 근데 큰 사이즈는 신우에서 걸려서 통증만 유발하는데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뒤에서 이제 밀치는 힘으로 쭉 내려옵니다. 돌이 이렇게 표면이 부드러운 돌도 있지만은 이렇게 거친 표면의 돌은 내려오면서 돌이 긁히게 되죠. 그래서 혈뇨가 나오게 되고 통증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두 질환은 다 이제 증상이 있는 혈뇨일 가능성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장의 종물, 신장에 혹이 있는데도 혈뇨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유관적 혈뇨보다는 검진 혈뇨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검진 결과에서 혈뇨가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검진 결과에 신장의 혹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먼저 보고, 초음파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봅니다. 신장에 있는 이런 봤었을 때 이런 낭종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낭종이 소변을 만드는 조직에서 이걸 압박감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필터 같은 곳에 있는데 이 수질 부위에서는 모든 혈액을 우리가 재흡수를 하고 소변만 이제 신장으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신우나 요관으로. 근데 이런 조직이 혹에 의해서 이제 압박을 받으면은 적혈구들이 비정상적으로 한두 개씩 빠집니다. 그래서 혈뇨의 많지는 않지만은 검진 때마다 낭종이 있을 때 혈뇨가 나온다. 다만 이 낭종은 어떤 초음파상에서 이런 단순 혹이지만 이렇게 막이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은 막이 점점 두껍거나 안에 결절이 있는 혹 같은 경우에는 CT를 추천을 조금 그렇죠. 하죠. 사실 네. 저기 가운데 보면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저 상당히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초음파를 볼 때 단순한 정말 그냥 물혹처럼 보인다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추적만 잘하거든요. 크기가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뭐 큰 증상이 없다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격벽이 보이고 경막이 두꺼워지고 이렇게 막 석회화 같은 게 보이고 하면 저는 CT는 무조건 권유드리거든요. 네. 예. 네. 왜냐하면 1, 2까지는 상관없지만 이 F, 2F부터는 암과 관련된 가능성이 5%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암은 아니더라도 이제 암으로 갈 가능성. 그럼요. 예. 암 초기 형태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CT를 찍어보고 감별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인데요. 이거는 뭐 신장 초음파를 봤었을 때 아까 낭성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고형의 종물이죠. 혹도 훨씬 크고 이런 혹은 주변 조직을 파괴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유관적 혈뇨, 어떤 혹에 작게 있는데 운동이나 활동을 많이 했었을 때 움직임에 의해서도 혈뇨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었을 때 이렇게 보이고 CT를 찍어서 보면은 이제 저런 분들은 이제 암으로 나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밴드를 참 좋아했어요. 어떤 이 꿈 뭐 기억 나세요? 그때 그 드러머 전태관 씨가 신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리고 환자분들한테 하여간에 초음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의심이 될 때는 CT를 꼭 권유드리죠. 그렇죠. 이제 저희도 초음파를 봤었을 때 앞에 영상에 보스니악 타입 감별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심하는데요. 이런 이제 고형정이 보이면은 조금 이제 조심스럽고, 이제 CT도 좀 진중하게 추천을 좀 하는 편이죠. 그 다음은 이제 방광의 종물인데요. 이 방광의 종물은 무통성 유관적 혈뇨.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광 안에 이런 혹이 있으면은 혹이 고정되어 있지만은 소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나풀거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방광의 소변을 볼 때 비워지면서 방광이 수축을 하면은 갑자기 소변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때 압력이 생깁니다. 그때 이런 마찰로 인해서 이런 상피들이 벗겨지면서 출혈이 있습니다. 통증은 전혀 없고 소변색만 출혈이 있어요. 그래서 방광의 종물 같은 경우에도 혈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혈뇨가 있다 없다를 반복하다가 너무 이제 심하게 지속이 되면 오는데 초기에 와야 되는데 이렇게 크기가 크거나 모양이 이러면은 이제 조금 뿌리가 깊을 확률이 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방광 목 부위에도 이렇게 혹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방광의 종물 몇 가지 케이스를 내시경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요. 이분도 이제 한 번씩 부통성 혈뇨로 왔었고 초음파를 보니까 뭔가 혹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혹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모양도 특이했는데 방금 해초류 같이 움직이는 거 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혹이 보였었고 저 혹을 이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약간 뿌리가 이렇게 입구 쪽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혹, 소송이 같이 달려 있는 혹이죠. 네. 이분도 수술해서 이제 방광암 진단됐었고 추적 검사
하고 있는 분이고요. 사실 방광암이어도 근육층을 침범하지 않으면 방광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돼서 저희 병원에도 이제 정 원장님께서 이제 잼스타빈이라고 하는 항암을 쓰시면서 추적 관찰하시는 분이 여러 계시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저런 분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TA, T1, T2 그렇게 해서 TA, T1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TURB를 하면서 재발 방지 용법만 해도 되고 이제 뿌리까지 침범된 T2 크기가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젊은 분들은 또 TURB를 인베이시브하게 하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인공방광 수술을 하기도 하죠. 이제 개인 병원에서는 이제 전립선 절제술이 가능한 기구만 있다면은 방광의 저런 초기의 형태는 수술하고 1기 정도까지는 경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은 그렇고 이번에 좀 혹이 좀 큰 경우에 저희가 혹을 관찰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서 포셉으로 조직 검사를 하는 영상입니다. 되게 포셉이 커 보이지만은 저렇게 벌렸었을 때 범위는 3mm에서 한 4mm 정도 되고요. 저렇게 해서 집어서 딱 이렇게 제거를 하죠. 그러면 저렇게 출혈이 보이지만은 저런 출혈은 가까이서 봐서 저렇게 보이지만은 경미하거나 거의 보이지는 않고요. 우리가 입안에 있는 구강 상피 세포들이나 방광 요로 상피 세포들은 또 재생을 빨리 하기 때문에 출혈은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요관구 가까이에 있는 아주 폭이 크게 보여서 내시경으로 보고 범위도 조금 본 다음에 확인했던 분인데 이 혹도 크고 주변에 이런 작은 위성병변들 같은 것들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혹이 공교롭게도 요관구 바로 위쪽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조금 했었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한 번 더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2군데를 해서 결과를 보고 이제 방광암이 나와서 이 사람도 이제 TURB 절제술을 했었고요. 절제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혹의 뿌리가 요관 안쪽으로 침범이 됐는지 요관경 검사를 했었고 절제하고 나서도 절제한 부위에 의해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요관경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가 예전에 그 정 원장님께서 부산에서 오신 50대 남자 환자분이 저 정도 위치였고 그래서 네. 요관경 확인해서 네네. 큰 문제 없다까지 확인하고 네네. 저희 병원이 좀 추적 관찰 중인 분 네네. 거의 케이스로 보이긴 하네요. 네. 자, 저 여기까지만 해놓고요. 제가 네네. 파란 하늘님께서 지금 정 원장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셨을까 싶긴 한데 60대 남편분께서 이제 혈뇨를 보셨대요. 흡연도 하셨고 뭐 커피 좋아하시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이제 통증이 없다고 합니다. 고용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성분들이 방광의 혹이 문제가 어떤 통증이라든지 이러면 되는데 이따가 병원을 이제 3일이나 5일 후에 예약이 됩니다. 근데 지내보니까 피가 또 안 나니까 경과 오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통성 혈뇨는 저도 긴장하고 환자분들도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통성 혈뇨는 의료진만 긴장하는 거죠. 맞아요. 네. 가보시는 게 좋고요. 초음파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보고 아까 60대 이상의 눈에 보일 정도의 혈뇨 이런 거 봤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은 CT와 내시경까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통증이 있는 혈뇨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무통성 혈뇨는 비뇨기과 의사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네네. 예,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죠. 네네네. 그래서 비대증 자체는 우리 PD님 저기 네, 그렇죠. 네. 비대증 자체는 출혈이나 혈뇨의 큰 원인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비대증이 심한 분들, 약물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분들, 간혹 이제 과음하거나 이제 폐렴에 걸려서 컨디션이 좀 안 좋다든지 어떤 이제 우리가 기침 콧물약을 좀 강하게 오랫동안 먹었던 분들한테는 방광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안 나오면서 전립선 쪽에 그 압력이 도달이 되면서 출혈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하나 가져와 봤는데 15년 전부터 개인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진단받고 술 마시거나 감기약 복용하면은 소변이 불편하고 힘을 주면은 피도 좀 나온다. 그래서 반복이 된다고 해서 받고 초음파를 보니까 아까와 다르게 뭔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죠. 원래 이제 전립선과 방광은 경계부가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튀어나온 게 있다면 이 비대증이 심한 사람이죠. 내시경을 보니까 장 쪽이 거의 딱 컴플리트 키싱 정도 되어 있고 요 딱 틈에서 붙어있네요. 힘을 주거나 하면 되는데 자꾸 출혈이 생겨서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이죠? 방광과 전립선이 연결된 부위인데 이런 혈관들이 노출이 된 게 보이죠? 그래서 이 혈관들이 똑같습니다.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노출된 부위는 방광의 압력이 오를 때 코피 나듯이 출혈이 생기고 이 출혈에 의해서 혈전 덩어리가 생기거나 할 때는 요폐 증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대증 환자들이 크기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런 고생을 하는 분들은 이런 출혈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요폐가 생겨서 응급실에 가거나 아니면 안에 돌이 생기거나 할 때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로 약물보다는 수술적 치료로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들인데 그렇죠. 이제 요도출혈이죠. 요도출혈은 요도엔 출혈 잘 생기진 않습니다. 황 원장님과 제가 이제 같이 수술한 케이스인데 정 원장님 네네. 엄청 고생하셨죠. 네네. 그래서 50대 여성분이고 10년 전에 이제 로컬에서 TOT 수술을 요실금 수술이죠. 수술을 하고 나서 실금의 빈도는 많이 줄었고 이제 좋아졌는데 방광염이 자꾸 걸리고 방광염을 치료해도 자꾸 혈뇨는 계속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방광염의 대가인 황 원장님을 찾아갔었고 황 원장님이 이제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보니까 뭔가가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만은 이제 우리가 이 9시 방향에 이렇게 돌이 살짝 보여서 이제 돌이 있으니까 저한테 같이 한번 보자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뭐 문제 있겠어? 근데 여긴 돌이 잘 안 생기는 그렇죠. 부위니까 뭔가 특이하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했었습니다. 자세히 마취를 해서 이제 자세히 보니까 돌이 이렇게 뭔가 붙어 있는 모양이었고 뭐가 반짝거리는 게 좀 보였었고요. 이제 레이저로 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돌이 좀 팍팍팍 좀 치료되면서 부서지는 기분이 아니라 뭔가가 레이저가 먹는 기분이 나면서 돌가루들이 빠지니까 이런 반짝거리는 TOT 요실금 수술할 때 고정하는 이제 요도 쪽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메쉬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돌은 간단하게 해결했는데 튀어나온 메쉬를 제거해서 치료하고 이분이 다시 이제 메쉬를 제거했으니까 실금과 요로 증상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치료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제 기억에 남는 환자였죠.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방광염은 한 번도 없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혼합 요실금 형태였기 때문에 방광 안정화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복합성 요실금이 있다 하셔서 불과 며칠 전에 오셔서 저희가 이제 한번 수술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걸로. 그렇죠. 우리가 양쪽에 걸려 있는 중에 한쪽을 제거를 해도 기존 한쪽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면은 뭐 저걸 했다고 해서 크게 증상에는 큰 변화가 없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편해지셨어요. 네. 정말 정원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생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요실금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감염이라든지 혈뇨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혹시 내 이런 테이프 메쉬 소재가 상피 쪽으로 돌출이 되어 있어서 되지 않나. 항상 이거는 한번 뭐 모든 환자들이 다 그러진 않지만은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상피가 얇아지면서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정 원장님 날카로웠어요. 야, 저기가 돌이 생길 때가 아닌데 딱 했더니 요실금 수술하신 분인가? 딱 그렇죠. 말씀하셨고 딱 지적한 그대로. 네네. 그래서 봤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장에 혹이 있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방광염 치료했는데 피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검사해 보니까 신장에 혹이 있었고 다행히 AML 이제 안지오마이온 라이포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혹이지만은 이렇게 보였지만은 CT상으로 이렇게 딱 보이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경과관찰해도 되는 혹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로세마추리아 나와서 초음파를 봤더니만 이렇게 2.5cm 정도 고영종이 보였었고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리 와시아웃 되면서 동그란 모양의 이건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판독도 RCC로 주고 있고 이런 경우는 신장암 2.5cm면은 비교적 예후가 좋기 때문에 다행히 뭐 신장 절제술 다 하고 지금 뭐 건강한 상태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요관에 혹이 있는 경우의 검사인데요. 이분은 이제 요관에 어떤 돌이나 이상이 없고 혈뇨만 계속 나오는데
뭔가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이지 않나 하고 들어간 경우인데 요관 안에 이런 보이시죠? 네, 이런 혹 같은 것들. 그래서 우리가 폴립 같은 용종인 위대장 내시경 할 때, 특히 대장 내시경 할 때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요관 안에도 저런 용종이 있습니다. 대장 안에는 큰 공간에 용종이 있어도 문제는 안 되지만 요관은 굉장히 좁은 공간입니다. 이 안에 용종들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저게 막혔다가 풀어졌다가 하면서 움직이면서 출혈이 있으면 혈뇨가 나오고 생각보다 수신증이 심한 네. 경우죠. 그래서 잡아봤고 이분은 이제 어떤 요로결석이 있었던 환자인데 결석이 굉장히 작았는데도 뭔가가 요관 크기에 비해서 수신증이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가 돌이 내려오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한번 꺾임이 있나, 뭔가 막힘이 있나 하고 내시경이 들어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렇게 해서 상부까지 쭉 들어가 봤는데요. 아, 대단하시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요. 요관 안에 이런 터널 같은 공간에 왜 피 덩어리가 여기 있지? 결석에 의한 피 덩어리인가 하고 봤었는데 뭔가가 막고 있습니다. 아까 용종이 볼 때는 반갑지만 아주 이렇게 혹이 막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런 혹이 막고 있으니까 작은 돌이나 돌가루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경우도 저렇게 확연하게 보여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네, TCC 나와서 요관암 나왔었고 이제 요관암이 나오면은 신장암과 다르게 신장과 요관 그리고 방광의 연결 부위까지 다 그렇죠. 절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조직 검사 나오고 딥으로 올라가서 작은 돌까지 꺼냈던 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광도 시경인데 어떤 이제 예전에 15년 전에 전립선 수술하셨던 분인데 다시 이렇게 불규칙하게 자랍니다. 우측이 좌측으로 넘어오고요. 그리고 볼록볼록하게 혹이 튀어나와 있어서 돼 있죠. 그리고 잠시 보이지만은 여기서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출혈이 있나 하고 봤었는데 보니까 네. 이렇게 돌이 보였습니다. 납작한 형태죠. 저거는 이제 어떤 배뇨장에 의해서 잔뇨가 항상 남고요. 잔뇨에 의해서 이렇게 얇고 넓적한 돌이 형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결석 제거와 함께 재수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음파를 보니까 뭔가 석회질이 전립선에 있어서 전립선 석회질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석회질이 정말 전립선 조직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전립선에 이게 박혀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초음파로는 정말 판별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상하다고 해서 봤는데 이런 돌가루가 보이고 돌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보니까 돌이 있죠. 앞에 부분은 비대증이 심한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돌이 박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제거하는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봤고요. 다음 사진인데 우리가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유로리프트. 네, 유로리프트 전문 병원도 있을 만큼 유로리프트를 많이 한 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소변은 잘 보는데 혈뇨가 나온다고 하신 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돌은 중력 방향으로 밑에 있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밑쪽으로 이렇게 납작한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열매가 맺힌 것 같이 이렇게 딱 9시 방향에 붙어 있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폴딩된 부분이 아마 클립으로 이렇게 고정한 부분일 거고 거기에 이렇게 돌이 보여서 이거는 유로리프트에 의한 클립이 노출됐을 거다라고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보니까 돌을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그래서 돌이 이렇게 보여서 돌이 그래서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메탈이 우리가 유로리프트 할 때 이렇게 압박을 하는 클립이고 요 실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방광 상태로 노출이 됐을 때 이런 돌이 형성되는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리프트 수술하고 나서 혈뇨가 나와서 초음파를 보니까 아주 큰 돌이 밑에 있습니다. 근데
초음파를 봤을 때 돌이 보면은 충격 방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고정되어 있죠. 네. 보니까 이렇게 큰 돌이고 돌을 밀쳐서 방광으로 내리고 보니까 클립이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돌이 크기 때문에 이분은 돌을 산내조각으로 조각을 해서 제거를 하고 나와 있는 실은 레이저로 제거하고 그렇게 보니까 메탈이 이렇게 노출이 되면 또 돌이 형성이 되니까 이 조직은 제거를 해서 이렇게 돌과 메탈 클립 조직을 같이 함께 했던 예.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혈뇨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암만 아니면 된다. 네. 앞에 암 부분보다는 이런 분들은 그렇죠. 치료를 하면서 원인이 그렇죠. 나오니까 네. 이게 이제 환자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고 해결도 되고 이걸 해결하고 나면 혈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찜찜함이 그렇죠. 없어지죠. 두 번째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정석현 원장님 만나시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오늘 혀가 풀렸는지 말을 또 환자 오전에 진료가 별로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강의인데도 이 자리는 항상 늘 떨리고 설레는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혈뇨는 임상적으로 검진에서 매우 흔히 발견되는 거고, 그래서 혈뇨의 위험도에 따라서 불필요한 검사와 가인 진단을 줄이고, 동시에 고위험 환자, 아까 60세 남자분 고민 주신 분들은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수술 후에 어떤 질환, 원인 질환, 염증, 방광염 후 이런 상태에서 치료 후에도 혈뇨가 계속될 때에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들도 적극적인 검사를 추천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혈뇨가 검진에서 나왔는데 추적 검사만 해도 되는 혈뇨인지 아니면은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혈뇨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의 그런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시각적으로도 훌륭했고요. 정말 좋은 말씀대로 길잡이가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질문 몇 가지만 해결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을겨울님, 소변줄기가 끊기면서 마지막 부분에만 피가 조금 섞여 나옵니다. 배뇨 중 통증은 없지만 잔뇨감이 있어서 불편합니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있는 혈뇨는 어떤 이제 방광 초음파만 봤었을 때, 그리고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모르지만 이제 전립선 쪽에 추가 검사, 그리고 저게 요로감염인 경우에도 저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 증상만으로는 암을 진단한다기보다는 기본 검사만 해도 충분히 어느 비뇨기과를 가도 다 그렇죠. 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변줄기 마지막에 피가 보인다 하더라도 저거는 어쨌든 혈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증이 없다는 거는 좋은 사인이 아닙니다. 잔뇨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방광 자극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어쨌든 방광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근데 통증이 있다면 비뇨기과 의사들은 참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무통성 혈뇨로 보고 일단은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음 편한 하루님 말씀처럼 되시길 바라고요. 가족 중에 신장암으로 진단받은 분이 있어서 저도 혹시나 하는 불안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잠혈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대요. 예. 아까 케이스에서도 설명드렸지만은 이제 초음파를 해서 신장에 혹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혹이 신장암의 가족력이 있었는데 여자멸이면은 저도 좀 불안할 것 같아서 초음파만 해도 금방 알 수가 있고, 초음파는 꼭 비뇨기과에서 하면 좋지만은 내과에서나 검진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고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거나 참고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항상 받으시는 게 좋죠. 그렇죠. 막연하게 두려워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검진을 나는 잘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검진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혈뇨가 있을 때에는 암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뒤 배경은 진짜 가을처럼 아주 되게 단풍이 아직 덜 들었는데 따뜻하고 그런 느낌인데 주제는 좀 무겁긴 했어요. 여러분들께 혈뇨와 관련돼서 좋은 말씀처럼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자의 아이디처럼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